아, 주말 지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한데, 원래 주말에 너도 이제 나중에 아이 낳아보면 알겠지만, 주말이 더 힘들어. 우리 채연이도 애기 낳아보면 아빠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. 주말 동안, 우리 채연이랑 놀러도 가고, 목욕탕도 가고, 너무 바쁘고, 또 요새 겨울이라서 성형외과가 사실 성수기거든. 그래서 요새 너무너무 바쁜데, 언젠간 우리 채연이가 나중에 찾아보면서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서로 느낀데 결혼 얘기 좀 하다가 말았으니까 결혼 아빠가 한 번 더 얘기할게. 결혼이 사실 얘기가 제일 많아. 왜냐면은 진짜 이거 워렌 버핏 아저씨까지 안 나가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진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이런 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어떤 집에 태어나고 뭐 어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야. 진짜 결혼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뭐 얘기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살아보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는 것 같아. 아빠 주변에도 이혼한 친구가 있어. 우리 채훈이도 알지? 그 치과 선생님이랑 막 몇 명 계속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야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뭐 치아 가운데부터 짜는 것 때문에 막 이혼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루머라고는 하는데 옛날에 뭐 프랑스 혁명 때 뭐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랬대잖아.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든지요. 그게 내 마리 앙투아네트 입장에서는 되게 역설적인데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거 아니야. 이걸 왜 안 먹지?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면 화가 나고 넘어가는 거를. 사실 좀 절지는 얘기긴 한데 윤성빈 선수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돈 없으면 왜 그러냐, 뭐 벌면 되지,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가루가 되도록 까였잖아. 우리 채훈이 외할머니가 아빠 결혼한다고 인사를 가니까 일종의 뭐 예비 사위 상견례 같은 거지. 보니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.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. 엄마도 알아. 채훈이도 한번 들어본 적 있을걸. 자네 우리 딸이랑 왜 결혼하려고 그러나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모범 답안은 예뻐서요 뭐 이거야. 예뻐서 하면 됐는데 내가 거기서 또 굳이 아빠가 좀 진지충이잖아. 니도 알다시피. 그래가지고 한 10초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빠가 또 T성향이 좀 있잖아. 따님 수건에서 냄새가 안 나길래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거야.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한 얘기인데 뭔 그런 대답을 하나. 자기는 좀 별로였다는 거야. 그냥 이뻐서 결혼하면 됐지.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면서 그랬다더라고. 근데 아빠가 그게 진심이었어. 정말 진심이었고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. 이게 누구나 뭔가 참을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.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. 아빠는 뭐랄까, 그 수건이 습한데 좀 오래 있거나 좀 뭉쳐진 상태로 오래 있거나 이랬을 때, 좀 삶지 않았을 때 나는 그 묘한 쉰내 같은 게 있어. 비 오는 날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좀 많이 나는 냄새야.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역하고 실컷 씻었는데 뭐랄까, 그 냄새나는 수건을 다시 닦으면 냄새가 또 나니까 또 씻어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냄새 나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. 자기는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. 근데 그걸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봐. 아빠는 솔직히 아무리 이쁘고 뭐하고 해도 같이 살 자신이 없어. 그러니까 이 수건에서 냄새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예를 들어서 세훈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나 아빠는 수건 닦고 나서 빨래통에 넣을 때 어떻게 넣는지 네가 자세히 봤으면 알 거야. 그냥 안 넣어. 쫙 펼쳐서 공기 통하게 해가지고 빨래 바구니에 널어놓듯이 이렇게 올려놓지. 세수하고 손 닦는 정도로 수건을 쓰고 나서도 수건 거리에 쫙 펴가지고 안 뭉치게 쫙쫙 펴가지고 최대한 공기 통할 수 있게 그렇게 널어놓잖아. 근데 엄마도, 근데 아빠가 얘기를 안 했어, 이 얘기를. 근데 엄마도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. 아빠가 이거 시킨 게 아니야. 이거 시켜도 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애초에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여자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겠니. 이거 뭐 불가능한 얘기야. 진짜 어려운 얘기야. 뭐 경제관념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야. 뭐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뭐 최저가 비교해보고 막 여기 이 사이트는 뭐 쿠팡은 어떻고 네이버는 어떻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, 뭘 그렇게까지 하냐. 그냥 적당히 쿠팡에서 뭐 최저가 검색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. 중요한 건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나랑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. 네가 적당히 아무거나 사는 사람이면 아무거나 사는 사람 만나면 둘 다 행복해. 아무 문제가 없어. 뭔데 최저가 비교해보고 사는 사람을 네가 만났다.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야.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.
너랑 안 맞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. 꼭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얘기를 해줘야 돼.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. 이게 속으로만 지레짐작하면 절대 안 돼. 그리고 네 기준으로 남이 안 한다고 그걸 서운해하면 안 돼.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잘못됐다 싶으면 꼭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 돼.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돼. 네 인생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.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치약을 가운데부터 짰어. 그러면은 한숨 팍 내쉬고 그냥 네가 뒤에서부터 짜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양치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.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반드시 싸우고 크게 터질 수 있어. 네 기준에 맞춰서 한심을 쉬지 말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고. 아빠랑 엄마랑 옛날에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새벽에 좀 자주 깨는 편이야. 근데 이제 엄마는 니도 알다시피 굉장히 예민하잖아. 새벽 3시인가 아빠가 핸드폰 시계를 본다고 한번 슬쩍 핸드폰을 켰는데 이제 그 불이 좀 밝았나 봐. 그것 때문에 니네 엄마가 깨가지고 막 뭐라고 난리가 나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. 뭐 이렇게 예민해? 그 핸드폰 한번 본 거 가지고 깨고 뭐 이렇게 예민하냐?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아빠가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네 기준인 거야. 새벽 3시에 깬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닌 거야. 그러니까 네 기준으로 네가 예민하다 하면 안 되고 네가 잘못했다 싶으면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꼭 지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못 맞고 안 맞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어. 그럼 받아들여야 돼.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거나.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끝도 없어. 뭐 우리 차 안에 뭐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 이제 아빠가 어느 날부터 얘기 안 하잖아. 그것도 옛날에 아빠가 엄마랑 되게 많이 싸웠거든. 근데 그냥 아빠가 다 치우고 살잖아. 그 부분 아빠 포기하고 그냥 아빠가 치우고 이런 것도 나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기로 한 거야. 쓰레기도 많고 이러면 버리는 것도 한 번에 싹 버리면 뭐랄까 좀 그 쾌감 같은 것도 있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거나 네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얘기하고 안 고쳐지면 다른 사람 만나야 된다. 근데 이제 그 기준은 뭐랄까 네가 이제 살다 보면 느껴져. 그래서 사실 뭐 사계절은 지내보고 결혼해야 된다. 뭐 결혼 전에 동거도 해보면 좋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데이트만 할 때는 또 절대 모르는 게 살다 보면 보이기도 하거든. 아무튼 그런 게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.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문제 삼을 수가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이러는 거야. 난 솔직히 뭐 서장훈 씨 뭐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지저분해서 이혼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. 나는 100% 공감해.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이유야. 바람 펴서 이혼했다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끼리끼리 결혼하는 게 잘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.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나 뭐 재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게 비슷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그런 게 특별히 거슬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.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뭐 삶을 대하는 자세라던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반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. 뭔가 자기보다 좀 아래인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갑질하려는 이런 게 느껴진다든지.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몸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같은 거라서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. 그냥 그때그때 그 사람들 보고서 지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그게 내랑 안 맞으면 너무 힘든 거지.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 무조건 옳다 이 말이 아니야. 아빠가 진짜 특이한 인간이더라도 특이한 여자를 만나면 잘 사는 거야. 아무 문제가 없어. 그러니까 너랑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. 아빠가 옛날부터 가진 생각인데 찐따랑 찐따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이 제일 행복해.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거야. 근데 현실은 다들 뭐 1등급 여자랑 1등급 여자가 결혼하는 1등급 남자랑 1등급 여자가 결혼하는 뭐 그런 커플들만 상상하고 맨날 TV에서도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런 거에 비교하면서 불행한 건데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아빠가 해보고 나니까 엄청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없는 게 다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. 다 맞추는 건 어차피 안 돼. 어차피 살면서 맞춰 나가는 건데 뭐 안 맞는 와중에도 뭐 이런 건 진짜 어려운 건데 뭐 이런 게 쿵짝이 맞는다고? 뭐 이런 싶은 포인트들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좋아. 훨씬 도움이 많이 돼. 그리고 네가 뭐 연애를 하다가 살다가 이런 건 진짜 못 참겠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안 걸리는 여자가 있다. 그러면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. 그래 불행하진 않는 것 같아. 오늘 아무튼 좀 얘기가 좀 이래저래 두루뭉술 좀 너무 두서가 없는데
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, 결혼 얘기는 사실 앞으로도 할 게 되게 많아서 앞으로 또 결혼 얘기 좀 한번 할 것 같긴 하네.